예, 시도지사님들 아침 일찍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조금 전에 농담처럼 외국에 어느 선진국도 이렇게 정치권이 일찍부터 회의를 갖고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나라 없을 거다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역동성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합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 지방 재정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민생을 챙기고 계시는 지방정부의 노고가 크실 줄 압니다. 바쁜 시절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함께 해주신 시도지사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면 대선이 끝난 지 1년째 됩니다. 그런데도 지난 대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을 포기했다고 우리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회담에서 새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결국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새해 예산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 민생을 챙기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국민께 약속한 복지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문제투성이 예산안을 바로잡아서 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초개선, 초중학교 급식 지원, 박근혜 정부가 삭감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 사병복지 예산, 농어민 지원 예산 등등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왔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지방 세수 보존을 위해서는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결국 합의 처리해냈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을 정부가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을 관철시켰습니다. 또 학교 급식법 개정 추진을 통해서 초중학교 급식도 50%, 초중학교 급식 50%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대통령의 공약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려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고민입니다. 사실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변화하고 혁신해 간다면 우리가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여러분에게서 희망의 단초를 찾습니다. 시도지사 여러분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시적인 정치 쟁점이 아니라 미시적인 국민의 삶에서 해답을 찾고 계신 여러분의 시정과 도정이 생활 밀착형 정책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당 운영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먼 길 오시느라고 우리 아침부터 시도지사님들 많이 쓰셨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도 반갑습니다.
일부 집권층과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시도지사님들께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특히 요즘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와 그 계층에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민생정당,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과 그 결실이 우리 시도지사님의 지방행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새 예산안 심사의 원칙은 4생입니다. 민생, 민주, 그리고 지방과 재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그간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정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이른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사실상 현찰 박치기를 했다라는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재정 보전의 숨통을 틔웠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리 세대청 간사가 보고가 또 있겠습니다만 1차로 삭감 심의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민생, 민주, 지방, 재정을 살리는 4생의 원칙과 그리고 고단한 국민의 삶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응답하는 예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 대다수의 국민이 안녕하지 못한 상태를 덜 안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부단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교문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노력과 이른바 사실상의 투쟁을 통해서 지방재정교육특별교부금을 4,600억 원을 증액을 시켰고, 이 4,600억 원 사실상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일부의 시설 환경 교육 개선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 형편에 따라서 학교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무상 급식비 50% 정도를 국고 지원 예산으로 확보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또 동절기와 하절기에 아이들이 침통교실과 냉방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민주당의 예산에 매우 중점적인 과제로서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를 1,100억 원을 증액을 시켰다라는 아울러 말씀도 드립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현안 사업과 또 국제 경기 대회에 대한 사업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보다 서민과 소외계층 중심으로 그리고 또 어려운 곳을 살피는 그런 등불이 될 것으로 믿고 저희는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각오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물론 이것은 취득세율의 연구 인하에 따른 보전분에 해당되기는 합니다만은 부동산 거래 등락 때문에 불안정한 세수를 고정적인 또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지방 소비세율로 전환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무상보육과 같은 이런 보편적 복지는 우리 시대의 큰 흐름이고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는 더 이상 공짜나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 서울연구원의 이 연구조사, 연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가 투자한 6조 원의 복지가 약 14조 원 정도의 경제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보고인데요. 그러니까 결코 이 복지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학술적으로도 증명해낸 보고서로 들어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서울시도 그런 가치와 비전의 연장선상에서 시정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민복지 기준선을 160회가 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마련을 했고 또 복지 예산도 제가 취임할 때 26%였는데 지금 내년 예산은 32%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야말로 시민 누구나 어떤 권리로서의 복지를 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말 재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서울시도 내년에는 가용 세수는 줄어들고 쓸 곳은 많아지는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 자체의 복지 사업은 무리 없이 저희들이 잘 준비해가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국고보조금 이 매칭 비용입니다. 우리 강훈태 시장님 말씀하신 것과 꼭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고보조금 매칭비는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방정부에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세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 시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 8대2로 국세에 편중된 세수 구조를 6대4 수준으로는 전환시켜서 지방세수를 근원적으로 확충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사실 지난번 정부에서 그래서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을 20% 이상 인상하고 그 중에 양도소득세와 추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와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국고보조금 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영유아, 고영유아 같이 어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려야 할 전국 공통의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는 국가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중앙정부도 지금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어서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 제도의 개선은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이나 의도는 사실 민주당 출신의 그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지방정부도 저는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 노력이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모두가 동의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이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20% 기준 보유율을 인상했는데 지금 정부는 10%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 20%는 인상돼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일본의 모리 재단이라는 곳에서 세계 도시들을 전부 비교해서 도시 경쟁력을 발표했는데 본래 9위였던 것이 제가 취임한 2012년, 13년에 6위로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도시 경쟁력은 싱가포르를 아주 미세하게 지금 격차로 좁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5위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른바 관광의 꽃이라고 하는 마이스 산업 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회의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서울이 1위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의 경쟁은 결국은 이런 런던이나 뉴욕이나 또 동경과 같은 도시인데요.
지금 이런 도시 경쟁력은 향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좀 탈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그 예산 규모가 중앙정부 예산 대비 5년 전 8.6%에서 지금 6.8%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재정적으로 취약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 가지 뭐 숫자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모습 언론 통해서 한편으로 저희들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또 안쓰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파이팅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시정으로, 좋은 도정으로 그런 노력에 갚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은 재산과 소득과 소비에 부과됩니다.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전부 국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지방정부의 세율이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왜 부동산에 이렇게 절박하게 돼 있는가? 이건 구조적으로 기업의 유치라든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나 성과가 지방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에 소득과 소비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일부를 늘려줘야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방소비세 현재 5%를 이번에 취득세 이 보존용으로 6% 해주면 너무 감사드리는데 거기에 원래 정부가 약속했던 5%를 추가해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이 당장 중앙재정팀은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약속을 확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져야 뭐 지방재정에 좀 물꼬가 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취득세를 이렇게 이제 바로 깎았는데 과연 이 취득세 성과가 부동산에 되는지를 우리 최천 간사님은 여기 추적을 해서 정부가 과연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깎아가지고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게 과연 실제 입증이 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정책보다는 세금은 공통으로 부과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 감세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감세 포퓰리즘의 성과는 주로 많은 대기업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기세도 깎아주면 산업용 전기에 대기업에게 가듯이 전기세를 제대로 받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보조금을 줌으로써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지금 20% 내린 거를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추진해서 현재 뭐 삼성이나 이런데 12%에 불과한 실효세율이 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 심각합니다. 저는 지방정부도 어렵지만 국회의원을 해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앙재정은 정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00조 이상의 부채를 해놓고 지금도 20조 이상의 부채가 날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인천시 정부를 딱 맡아보니까 한 10조가 넘는 부채 제가 지금까지 이자로 갚은 게 1조 2천억을 이자로 갚았습니다. 1조 하루에 11억씩 이자가 나가는 이런 상황에 이 인천시 사임을 맡으면서 제가 이걸 보도 안 되고 끌고 온 것이 신기할 정도로 정말 죽어라고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시키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재정에 이런 대책이 없이 감세 포퓰리즘을 막고 법인세 실효세를 높이고 뭔가 좀 재원 확보 방안을 우리가 아는 채 서로가 전부 다 자기들 공약만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가 재정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우리 이 민주당이 정말 한 4%의 안정적인 정말 내용 있는 경제 성장 정책을 발표를 해서 이게 정말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좋은 질 좋은 성장 정책이 좀 발표가 돼서 좀 가능한 재원이 확보 가능한 대안도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의 감사를 드리고 특히 G7 월드뱅크 유치에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최재천 간사님이 잘 마무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20% 영유아 부고 보조는 사실 그때 상임위 통과되고 나서 계속 법사위 지금도 계획되고 있는 거죠. 써있기도 혹시 통과됐나 이게 깜짝 놀랐는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시도 열심히 그런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사실 토목사업 100억 이상 된 토목사업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을 마무리를 지금 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복지나 교육 문제를 해서 저희가 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평가 1등을 저희가 인천시가에서 이번에 30억 인센티브 예산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민주당의 여러 가지 발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인천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민주당의 지방자치정부가 이렇게 일을 잘 풀어오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예결위 마지막까지 이걸 좀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영유아 보유금액 20%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 선거 앞에 나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공천제 폐지 당론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가 빨리 좀 마무리되고 교육감 선거 제도 방식 문제도 정개특위에서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예측 가능한 이런 내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주 어렵게 사는 태백 등 폐광 지역, 그리고 최전방 접경 지역 예산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강원도민들의 감사 인사를 특별히 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철도 예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해방 이후에 철도가 한 번도 깔린 적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춘천 속초 간 철도, 여주 원주 간 철도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우리 강원도는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힘있게 밀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주 원주 간 철도는 지난 10월 2일 날 우리 존경하는 전병헌 원내대표님과 신기남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했던 지역으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철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대표님, 원내대표님, 신기남 위원장님 많은 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대표님하고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리는 게, 지방재정을 압박했던, 부담을 줬던 게 취득세나 문제, 무상급식, 보육료 문제,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이제 4가지를 보는데, 취득세 인하를 해결해 주셨고 무상급식도 해결해 주시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육료하고 기초노령연금 이거 2가지도 같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이 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 거기다가 지방을 위한 당, 이걸 아주 총괄시켜서 민주당의 가장 큰 목표가 지방을 위한 당이다.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주민 이런 개념으로다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지방 속에 민주당이 뿌리 깊게 이렇게 좀 내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당이다. 지방주민당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올인하는 그런 개념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무상급식 관련돼서 이제 50%가 지원이 될 경우에 그 50% 지원을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주시면 그걸 50%를 교육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50%를 뭐 안행부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지방이 부담이 되는데, 이걸 교육청에다 그냥 주면은 그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다 50% 지원해줘야 그걸 가지고 지방이 지금 부담을 갖다가 이 해소가 되는데, 저 교육청에다 50% 주면은 그건 뭐
지방의 정부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꼭 좀 침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10억 원을 지원을 드릴 때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쓰리 쿠션식이 줬거든요. 그게 그 방법론이 어려웠는데 그냥 안행부에다 그냥 주면은 안행부에서 지방자한테 교배해 주는 거다 이렇게 그런 방법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복지 예산과 관련돼서 어쨌든 이 유사 사업을 좀 통폐합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된 신규 사업 증가되는 거를 좀 지방정부 동의를 받든지 억제라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복지 관련된 예산이 비슷비슷한 게 각 과마다 팀마다 국마다 매년 새로 양산이 됩니다. 비슷비슷한 게. 그게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 복지부에서 어느 팀에서 팀장 바뀌면 팀장이 비슷한 걸 또 하나 내갖고 국비는 20%, 지방 80% 이런 식으로 내보내거든요. 이런 게 매년 수십 건이 양산이 됩니다. 수십 건이.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지방의 부담이 더 커지고 국가대로 부담이 커지고 그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당에서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고 우리 최재천 간사님, 우리 강원도시장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충북의 이해결 소위원들이 안 계셔갖고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지금 대신하고 계시는데 우리 최재천 간사님, 박수현 의원님 좀 힘 좀 불러주셔서 우리 충북 거는 개수형 소위원이 하나도 없는 대신에 100% 의혹을 좀 반영시켜 주시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체장님들이 지적해 주실 내용에 항상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민주당이 정말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 있는 당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설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복지정책을 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떻게 전략하고 어떻게 늘리는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주와 무상 보육비를 갖고 보육원을 가면은 75만 원을 주고 집에서 양육을 하면은 25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 계시는 단체장님들과 의원님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이거는 영유아 보조율은 맞벌이하는 부부들 특별히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어린이들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보육원 밖에다 지금 줄을 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너도 나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저는 잘 조정을 하면은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보육원에 보내면 75만 원, 가정에서 키우면은 25만 원 이럴 것이 아니고 부모한테 딱 35만 원이다, 45만 원이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선택해서 할 수 없이 보내야 될 사람은 보내고 집에서 키울 사람은 그 돈으로 지워서 집에서 키우도록 하는 것이 예산도 전략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보육원들의 비리가 엄청나게 터져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공무원도 연관돼서 공무원도 취업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지금 보육원들이 중앙정부에서 75만 원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부모들로부터 또 돈을 받습니다. 완전히 보육원에 지금 갑이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여야에 다 하는데 여야에서 똑같은 답은 보육원에서 반발이 심해서 못한다. 그럼 우리가 정책이 보육원을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학부모를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건 분명하게 좀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줄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보육원에 끌려다니면서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피곤해합니다. 전부 그만두겠다고
잘 바꿔달라고 그래요. 아마 각 지역이 다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조금 이따 이제 비리가 많이 터지고 나면은 그때 잘못했다고 아마 다시 또 진단을 하겠죠. 근데 정책을 가장 좋은 정책은 심플한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부모한테 돈을 딱 넣어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좋다. 이런 정책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두 번째는 이 분권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당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2005년에 분권 교부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으로 이양해버린 사업들이 많죠. 그 가운데 지금 3개가 다시 이제 정부에서 가져가는데 저희가 볼 때 지금 노인 요양시설을 제외해놨어요. 지금 노인 요양시설은 저희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거의 노인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 요양시설도 같이 그렇게 가도록 하면서 개간 노인 복지시설, 또 아동시설 운영, 아동급식 등 이런 전체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국가가 가져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관역시하고 저희 도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보존분을 지방 소비세를 늘려서 이제 배분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찬성을 할 때 아주 조건부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대로 하게 되면은 딱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예산 증가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가장 크게 최근에 지방세, 지방 소비세 도입 후에 교부세가 줄어들고 소비세가 늘려줘가지고 증액이 된 이 예산을 보면은 울산이 23배로 교부세가 줄은 반면에 소비세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적은 데는 전라남도인데 0.9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게 이 전라남도가 제일 적은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를 제외하면은 강원도 1.3배, 충청도 충북 2.4배, 충남 2.7, 전북 1.8, 경북 1.6, 경남 4.7, 제주 2.3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서울은 거의 똑같습니다만 부산은 13배, 대구 10배, 인천 11.9배, 광주 9.1배, 대전 13배, 울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8배. 그러면 이 교부세를 줄이고 지방 소비세를 늘림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도는 이 재정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전부 광역시에 도움이 되어 있다. 이건 벌써 예측된 겁니다. 처음부터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을 할 때 대단히 기술적으로 잘해야 된다. 근데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민주당도 똑같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들은 재정 증가율이 적고 광역시만 좋아진다. 그럴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광역시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저희처럼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감당을 하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방 교부세를 가만 놔뒀으면은 그게 더 늘어날 텐데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심각하게 당에서 고민을 해서 정말 민주당이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시도 지사님들이 말씀 주셨던 중에서 당장 지금 예산 처리와 관련돼서 시급한 과정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지방재정을 반드시 우리가 사수하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약속을 지켜냈는데요. 당초 정부는 8.28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취득세 인하에 따르는 지방세수 구역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가져온 대책은 지방소비세는 3% 인상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예비비로 집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비비로 집행하겠다는 것 자체는 세수 감소는 원샷으로 발생되는데 또 단계적으로 보전했다는 그 자체가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들 아마 지도자들이 다 가지셨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은 8.18 대책 발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소비세 6% 인상으로 전액 보전할 것을 요구를 했고 이번 예산 심사 5대 원칙의 하나로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이 보수를 사전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전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제가 이제 창구가 되어서 정부 여당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 측은 오히려 사실은 별로 반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주장이 논리로 워낙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부 측이 초기에 좀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이 세수의 향후 전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예상되는 세원인 반면에 부가세는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약 1년에 4~5% 성장한다면 만약 5년 동안이면 약 8천억 정도 증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방소비세 6%가 약 4조 원이 됩니다. 이 4조 원 중에서 2조 4천억 원은 지방 취득세 감소를 보전하고 나머지 8천억 원은 지방 교부세 감소분 또 그리고 나머지 8천억은 교육재정 교부세 감소분으로 이제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어쨌든 중앙정부로서 향후에 증가되는 재원에 자기는 충당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세목을 지방으로 뺏기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했고 또 여러 시도지사님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이라거나 지금 또 여러 가지 제도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지방세 보전분 이런 부분과 일괄해서 좀 조치를 하려는 그런 예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그 반대를 했었고 우리 민주당은 취득세로 계산을 끝내고 향후 추가로 정액이 될 수밖에 없는 지방세분에 대한 보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입장을 계속 관철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지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지금 영유아 보육사업을 당초 여야가 합의해서 20% 인상하기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법안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정부는 지금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지금 10%만 인상하겠다는 걸 가져왔습니다. 약 7천억 정도 정액돼야 하는 문제인데 이건 예산 심사에서 저희들이 제1 우선순위를 두고 이 부분을 정액을 앞으로 관찰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장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는 초중학교 급식에 대한 50% 보조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학교 급식법 개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에서 정액도 부분 4,600 책정되는 것을 일단 예결을 위해서 반드시 관찰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당초 MB 정부에서 2013년도에 5%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까지 했던 그 약속 이 부분에서는 현재 정부가 전혀 지금 모른 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로 인해서 지방 부가지석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11%를 16%포인트로 인상한다는 개정안은 저희들이 제출을 다시 추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상기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 교부세율 인상이라거나 또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지방 소비세가
추가로 예상될 경우에는 지금 박 지사님께서 전남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간의 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생 기금이나 이런 문제도 추가로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 개수조정 예산 조정 소위 의원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방역 단체의 경우는 출신 의원님들이 안 계신 분들이 있어서 개소에 참여하는 의원님들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전북군 윤윤덕 의원님, 충청 박수영 충남부를 포괄해서 하시고요. 인천 서군 윤관석 의원님, 그리고 경기 강원 윤호중 의원님, 그리고 광주 전남 임영 의원님, 그리고 영남 제주는 홍일환 의원님이 담당을 해서 향후 내거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동안 제안해 주신 현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